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2월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증시가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오늘 이런 와중에도 오른 섹터는 또 뭔지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대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깔끔해졌길 바라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죠.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관세부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떴고요. 캐나다 에너지 제품의 10%, 그 외 모든 제품의 25%, 멕시코는 모든 제품의 25%, 중국은 보편 관세 10%를 시행한다. 요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미국장은 오르다가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었죠. 지난번에 콜롬비아였나요? 그 친구는 바로 꼬리를 내렸는데 하지만 이 친구들은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캐나다도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이너스 3%나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일단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이번 관세 이슈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일단은 지금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도 내일 캐나다랑 통화를 하니 많이 그러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생각보다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증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때문에 비트코인도 크게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상자산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해서 10만 달러가 깨졌고 이더리움은 10%나 하락, 리플은 15%등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3% 넘게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런 와중에 항상 무역전쟁, 미중 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올랐던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올랐던 섹터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동해심해 유전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등장했죠. 바로 고래 친구, 이번에는 상어, 마귀 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처음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기릿은 아마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마귀 상어를 발견한 곳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지난번에 그 친구죠. 액트지요.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액트지오에 따르면은 새로운 위치가 나왔다고 하고 그 이름이 마기상어라고 하고요. 기존 예상보다 최대 51억 배럴이 더 매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다고 하네요. 참고로 만약에 50억 배럴이 나온다면은 경제적 가치가 7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로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이 소식으로 대왕고래 관련주로 관심받았던 화성밸브, 한국석유, 동양철관 등 일부 종목이 장 초반 급등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이 3% 하락하면서 우리 계좌가 제 계좌도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박살이 나는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도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뭐가 올랐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히토류가 좋았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마기상어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하성밸브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좋았던 딥시크 관련주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GRT, 플리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좋았으며 마지막으로 로봇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몇몇 로봇 기업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내일 트럼프가 이제 여러 협상을 진행할 건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 안 나온다면은 요 친구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당연히 남아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양 NC캠 적당한 수익. 자, 오늘 새로운 공모주가 상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삼양 NC캠. 그리고 공모가 18,000원인데요. 시초가 23,650원, 고가 26,800원으로
적당한 수익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삼양 SK의 경쟁률이나 다른 지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증시 분위기가 오늘 메롱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양 NCK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상황이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수료 빼고 나면은 커피값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이 친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는 공모밴드 하단인 24,000원보다 낮은 2만 원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데이터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봤더니 기관수 예측 결과를 보니까 16대 1 처참하고요. 300건 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관들이 얼마를 써냈나 봤더니 뭐 3만 원을 써낸 기관도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경쟁률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애초에 참여를 안 한 기관들은 사실상 뭐 얼마가 됐든 난 이거 청약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자료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공모주 분위기가 뭐 최상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공모주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AI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해석으로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딥시크가 좀 그 엔비디아 등 여기에는 충격을 준 거 맞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AI 시장이 망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확장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는 선두를 뺏기면 안 되겠죠. 시장 확장에 더욱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EO인 샘 올트먼은 AI 전용 기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챗 GPT와 최적화된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제품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독자적으로 개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과도 손을 잡고 일본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전국에 AI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소식이 갑자기 장중에 떴습니다. 오픈 AI가 누구라고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내일 국내 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여기서 동맹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AI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실 국내에서는 좀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카오에 이러한 호재가 생겼다는 것은 카카오 주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가 흐름은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겉토양 2번 연속 보여주는 모습인데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요 소식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 소식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소식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한 정치인이 주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조 규모의 AI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뭐 이 안에는 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넣긴 했지만 다른 거 다 떼고 개인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만큼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이유는 기름들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중국도 미국도 AI 패권을 위해서 완전 난리를 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실 국장을 투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중국이랑 미국이 결국 다 해먹을 텐데, 내가 한국에서 뭐 땡땡 관련주 이런 거를 찾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마도 기름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겠죠. 중국의 딥시크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못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게 관련 소식,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또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어느덧 59,900원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이미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소식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목표가가 내려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어차피 뭐 당분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내리면서 기대감을 낮춰야 나중에 저점의 신호가 빨리 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를 내린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봤을 때 증권사들은 HBM 공급 지연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실적 부진,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다만 또 이 말은 덧붙였네요. 1분기 이후에는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또한 삼성전자가 밸류업에 이제 준하는 주주 환원 기대감을 발표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하향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그만큼 증권사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다가 모두가 비관적이 됐을 때 실적 바닥 소식 플러스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다시 추세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도 날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3년 불과 2년 전이죠. 그때 하이닉스 적자였습니다. 적자. 그런데 그거를 단 1년 만에 180도 바꿔버리는 게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최악의 성적을 한번 찍고 그때부터 올라와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안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트럼프가 조금은 참아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작년에 현대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써낼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 만약에 성공한다면 무려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써내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매출만 보자면 23년에는 262조 현대기아 합쳐서요. 그리고 작년에는 282조고 올해는 294조까지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제자리 걸음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쟁 심화에 대한 걱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려 10개의 신차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갈 때 조금이라도 그 전성기를 더 길게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나중에 자율주행을 뭐 중국 거를 쓰던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 거를 쓰던지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다음입니다. 주식도 좋지만 건강도 좋아야 되죠. 자, 건강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은 20대, 30대 남성의 무려 45%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많이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또한 30%는 당뇨 또는 고혈압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여성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비만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당뇨, 고혈압 위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하네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살이 그냥 찐다.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으나 저도 이제는 막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먹고 그랬는데 막 살이 안 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 안 찌는 체질이다. 막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야 요즘은 아닙니다. 살 찌는 체질이에요. 어쨌든 그럴수록 우리 조금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비만은 조금은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도 떴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찍먹파인가 봅니다. 한때 애플카를 한다고 하면서 LG전자를 상한가 치게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날 대박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포기한다는 소식이 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 AR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 프로 이거는 MR 글래스인데 이거는 계속한다고 하고요. 자, 그만큼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나중에 이제 그 안경을 끼고 그걸로 MR이나 VR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뭘 할까요? 결국은 게임을 보거나 아니면 덕질밖에 할 게 없습니다. 게임과 엔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게임 그런 것들이 등장할 텐데 그게 제발 우리나라 게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AR, VR, MR, XR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R은 우리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안경. 그 앞에 뭔가 그냥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포켓몬 고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보이는데 그 위에 뭔가 덧대어졌다가 바로 AR이고 그 반면 VR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이 딱 켜지면서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그거를 바로 VR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으로 MR 같은 경우는 AR이랑 VR을 합친 걸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XR은 뭐냐? 요 세 가지를 합친 요 생태계를 바로 XR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범위로 보자면 XR이 가장 크고 그 안에 AR, VR이 있고 그 두 개를 합친 게 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커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소식이죠. 그런데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네요. 커피 값이 더 오른 이유가 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폴바셋, 할리스 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편의점마저 자체 브랜드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계 커피 원두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베트남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외 다른 요인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요즘 중국에서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두리안, 과일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리안을 어디서 만드나 봤더니 바로 베트남 농가들이 이 두리안을 재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커피를 갈아엎고 거기서 두리안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상 기후 때문에 커피값이 막 올라가는 모습, 커피 생산량이 적어지는 모습인데 가만히 있던 커피 나무까지 없애버리니까 이러한 일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커피 나무로 다시 심는다고 하더라도 생두 수확까지는 3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커피 값이 내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날씨도 이상해지고 있고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